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3차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다, 그죠? 조건부 확률. 그런데 보다 보면 그렇구나, 익숙해질 거예요. 조건부 확률은 무엇이냐 하면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후행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예요. 그것을 정의로 하면 P의 B 바 A 이렇게 정의합니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다시 설명하자면 그래, 그 표기가 이제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 확률은 이제 PA분의 P의 A 교 B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단 PA는 0보다 크다.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조건부 확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공이 아닌 사건 A가 있습니다. 이게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기호로 P의 B바 A 이렇게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정리를 해도 될 것이라는 거죠. 정의는 이건데, 정의는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데,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제 뭡니까?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다 라는 거예요. 이때 정의를 어떻게 한다 했었죠? P의 B바 A 이 정의를 PA분의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 했었죠. 맞죠? 즉 사건 A를 사건 A에 대한 확률이 분모로 같잖아요. 그죠? 이 말은 사건 A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그 표본 공간, A라는 그 공간 안에서 A 안에 있는 B에 해당하는 부분, 대응하는 부분인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A라는 그 사건 안에서 A 속에 있는 B에 해당하는 부분인 A교 B가 일어날 확률, 그것을 우리는 P의 B바 A인 확률로,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표본 공간 안에서 두 사건 A, B가 있습니다. 이때 A는 공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A라고 하는 요 초록색 부분 있죠? 초록색 부분 요 전제 하에 A 속에 있는 B에 해당하는 부분, 요 파란색 부분 있죠? 파란색인데 이제 빨간색이 됐네. 자, 요 빨간색 부분이 일어날 확률,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일어날 확률, 초록색 중에서 파란색이 일어날 확률, 이 확률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정의하겠다? P의 A, B 바 A,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P의 B 바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저는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표로 살펴보면 이제 제가 앞에서 뭐라 했었죠? 두 사건이 있으면 표본 공간은 네 가지 그 구역으로 분할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4분할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분할되는 영역이 A인 곳과 A가 아닌 곳, 그리고 B인 곳과 B가 아닌 곳,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PA라고 하면 이 PA 중에서 P의 A교 B 이 부분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P의 그 확률을 P의 B바 A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정의예요. 참고 부분을 보겠습니다. 참고할 게 몇 개 있네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화살표로 표시를 해드렸던 그겁니다. P의 B바 A,
P의 B 바 A 이렇게 이제 이 순서로 읽는데 이거는 이제 P의 A 바 B랑 다릅니다. 그죠? P의 B 바 A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그리고 P의 B 바 A는 뭐겠습니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겠죠. 그래서 이제 P의 B 바 A 이건 아까 정의를 했듯이 P A분의 P의 A 교 B 이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의 A 바 B는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그 B 속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의되는 게 이거 두 개가 다르니까 안 헷갈리게 써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고는 조건부 확률에서 사건은 반드시 2개 이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3개, 4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조건부 확률에서 일단은 전제가 조건부 확률이 정의가 되려고 하면 사건은 반드시 2개 이상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하는 사건, 후행하는 사건 나중에 베이즈 정리가 가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2개만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육과정은 안 찾아봤는데 어쨌든 고등학교에서는 2개만 가지고 하더라. 물론 3개 이상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표본공간 S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4개 영역으로 분할된다. 그래갖고 4분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사건이 3개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이 3개면 8개 영역으로 분할이 되고요. 4개면 16개 영역으로 분할이 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A, B, C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으면 A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고 해갖고 2가지, B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고 해서 2가지, C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어서 2가지. 이게 동시에 있으니까 2의 세제곱만큼 있게 되겠죠. 그만큼 분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4개 있으면 또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16개. 이런 식으로 두 사건이 있으면 4개의 영역으로 분할되고 사건이 3개다 라고 하면 8개, 4개면 16개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될 텐데 그러면 두 사건에 의해서 분할된 영역을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그렇게 A 교집합 B, A 교집합 B 여집합, 그 다음에 A 여집합 B 그리고 A여 교집합 B여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서로 배반인 4개의 사건으로 전체가 표본 공간이 분할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걸로 조건부 확률을 그러니까 이 표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좀 많이 안 헷갈리면서 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표를 갖다가 많이 애용합니다. 문제 풀이를 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구할지, 어떤 문제가 조건부 확률의 문제이고 그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문제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문제는 흰색, 검은색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입니다. 여기서 두 눈의 합이 5가 되는 확률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가 이렇게 총 36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 중에서 두 눈의 합이 5가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노랗게 색칠을 해놓은 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36개 중에 4가지 경우 해서 확률은 9분의 1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조건부 확률은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집니다. 흰색, 검은색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흰색 주사위 눈이 4일 때 두 눈의 합이 5가 되는 확률은?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제일 기본이 되는 형태예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사건이 흰색 주사위 눈이 4일 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쉼표 해서 나오거든요. 뭐뭐 1대 쉼표 나오면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사건 A가 일어났고 그 뒤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 해서 선행 확률이 A가 되고 후행해서 나오는 사건이 B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하면 흰색 주사위 눈이 4인 사건을 A라고 하고요. 두 눈의 합이 5가 되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구하라는 확률을 적어라 하면은 P의 B가 A가 되겠죠. 그렇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해서요. 그래서 이제 흰색 주사위 눈이 4인 것을 이제 이 전체의 경우에서 전체 표본 공간 S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흰색 주사위 눈이 4인 경우잖아요. 이 경우 안에서 두 주사위 눈의 합이 5가 되는 게 해당하는 게 요 부분만 되겠죠. 그래서 전체 36개 중에서 흰색 주사위 눈이 4개인 게 6개 있습니다. 맞죠? 그 중에서 이제 두 눈의 합이 5이면서 그 다음에 5이면서 그 다음에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 흰색 주사위 눈이 4인 부분은 하나죠. 36개 중에 하나가 되니까 36 약분이 돼서 6분의 1이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행하는 사건이 표본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흰색 주사위 눈이 4인 게 요 한정 안에서 여기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A에 한정해서 그죠? 다시 이제 설명을 하자면 A 안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A를 새로운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A라는 전제 하에 A 속에 B에 해당하는 부분인 A 교집합 B가 해당하는 확률, 이것이 조건부 확률이다. 네, 그러면 이쯤 하면 이해가 되겠죠?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은 서울과 제주 간 운행하는 어느 항공사의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할 확률이 0.9고 정시에 출발한 비행기가 정시에 도착할 확률이 0.8, 정시에 출발 못하고 정시에 도착한 확률이 0.01이라고 하자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이거 총 5개 문제로 구분을 했거든요. 요 5개를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을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답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문제에서 시행은 무엇인가? 저는 서울과 제주 간 운행하는 어느 항공사의 비행기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 이게 시행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 문제에서 표본 공간을 4분할하는 두 사건 A, B를 정하는 문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4분할하는 두 사건을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시에 출발할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정시에 출발한다. 이거 하나가 사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시에 출발한 비행기가 정시에 도착한다 라고 해서 하나의 확률이 또 이렇게 이제 정해질 거예요. 정시에 도착하는 그 사건, 이거를 갖다가 다른 사건이다 라고 이제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건 A를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하는 사건, 사건 B를 비행기가 정시에 도착하는 사건, 이렇게 저는 놓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두 가지 조건부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이걸 표시하는 걸 우리가 말로 한번 설명해 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말로 하시겠습니까?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이 확률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정시에 출발했을 때 정시에 도착할 확률,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거는요,
정시에 출발했는데 정시에 도착 못할 확률. 이렇게 읽겠죠. 이 확률은요, 정시에 출발하지 못했을 때 정시에 도착할 확률. 그리고 요거는 정시에 출발하지 못했을 때 정시에 도착하지 못할 확률. 요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4번 해보겠습니다. 4번. 이 확률은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정시에 도착했을 때 정시에 출발했을 확률.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 확률은요, 정시에 도착했을 때 정시에 출발하지 못했을 확률. 그렇게 읽을 수 있고요. 이 확률은요, 정시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정시에 출발했을 확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확률은 정시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정시에 출발하지 못했을 확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조건을 가지고 모든 조건부 확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할게요. 그러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게 정시에 출발할 확률이 0.9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A가 일어날 확률이 0.9다라고 해서 여기에 0.9 이렇게 이제 쓰면 될 거예요.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리고 정시에 출발한 비행기가 정시에 도착하는 확률이 0.8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시에 출발했으면서 정시에 도착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A 교집합 B 요 확률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0.8을 여기에 적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시에 출발 못하고 정시에 도착한 확률이 0.01이라고 했죠. 그래서 A여이면서 B인 곳의 확률, A여이면서 B인 곳의 확률 여기가 0.01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칸도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요 전체가 1이 되어야 되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확률이 0.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요게 되니까 여기가 0.09, 그리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게 되니까 여기가 0.1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0.81 이 부분은요, 요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0.19 요렇게 이제 되죠. 그러면 이제 각각 구하라고 하는 확률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다 구하기가 너무 많은데 네. B의 B바 A 만약 이거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해가지고 0.9분의 0.8 해서 9분의 8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맞죠? 아이고야. 그러고 또 뭐 구하라고 할까요? 만약에 A 바 B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해서 0.81분의 0.8 해가지고 81분의 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또 하나만 해볼까? 예를 들어서 P에 B여 바 A여, 그러니까 정시에 출발 못했을 때 정시에 도착할 확률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A 출발을 못했을 때 도착을 못했을 확률인 거니까, 그러면 0.1분의 0.09가 되어서 10분의 9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방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도 느끼듯이 이 표만 완성을 하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조건부 확률 중에서 못 구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이용하는 것을 강력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일단 시행이 무엇이고 그걸 사분할하는 두 사건이 무엇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이 표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어 주면 여기 이제 다 완성이 되거든요. 완성이 안 되면은
그건 이제 못 푸는 문제인데 완성을 여러분들이 다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모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